현재 17호 태풍 꿀라비 몸집을 키워 열도를 향해 북상 중인 가운데 북서태평양의 경쟁자인 열대 저압부를 먹어치우며 맹렬한 속도로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를 휩쓸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92헥토파스칼, 10분 순간 풍속 36m/s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9월 27일 오후 일본 도쿄 남쪽 약 1070km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압부를 흡수한 꿀랍은 과거 한반도에 가장 많은 비를 뿌린 루사보다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다는 분석이 절대적이며, 이는 전세계 기상청들조차 입을 모아 만약 태풍 꿀랍이 도쿄 23구를 들이닥친다면 태풍의 위력에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에 일본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유에는 꿀랍의 위성사진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형 태풍에 불과했던 꿀랍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따뜻한 해수온을 혼자 독식하며 폭풍 성장을 이뤘고, 이는 태풍 흰남노와 남마돌의 초창기 모습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9월 26일 새벽 17호 꿀랍은 다행히 일본 본토를 직격하는 것이 아닌 편서풍의 영향으로 72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발표했고, 9월 27일 9시에는 기상청의 매시간 태풍정보 발표가 종료되는 등 올해 일본을 괴롭혔던 태풍들에 비하면 비교적 얌전한 태풍으로 기록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태풍 꿀랍은 자신의 힘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움직임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7호 태풍 꿀랍이 강타한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의 모습입니다. 태풍 17호 꿀랍이 영향권에 든 오가사와라에서 시간당 160mm에 미친 듯한 폭우가 쏟아졌고, 2022년 8월 8일 수도권에 발생한 홍수 사태 당시 서울 관악구에서는 시간당 141mm가 온 것을 감안해도 엄청난 비가 오가사와라 제도를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일본 기상예보분석관은 역대 태풍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발생했고, 현재 태평양 해수온이 28에서 30도를 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증기를 머금은 만큼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강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발표했습니다. 도쿄 기상청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본 본토와 달리 이곳은 태풍에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9월 26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까지 많은 비를 뿌렸고, 오가사와라 제도 전역이 쑥대밭인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태풍 꿀랍은 초속 36m/s로 남마돌이 초속 58에 달한 것을 생각한다면 비교적 약한 태풍이지만, 농장이 강풍에 부서져 잔해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커다란 나무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오가사와라 지치지마 섬에선 시간당 210mm를 기록해 9월 기상관측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일본 언론사에 따르면 현재 쉴 새 없이 쏟아내리는 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했으며, 특히 오가사와라 제도는 유기농 농작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태풍 꿀랍의 위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의 경로가 편서풍의 영향으로 도쿄 먼바다 해상을 지나고 있지만, 이날 오가사와라 제도를 휩쓸었던 꿀랍은 초대형 태풍과 맞먹는 위력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9월 27일 오후 태평양 북동해상을 따라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본 수도권을 비껴갔으며 오가사와라 제도에도 물폭탄처럼 쏟아지던 비가 주춤해졌지만, 태풍이 휩쓸고 간 주변 일대는 여전히 물바다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가사와라 제도는 배수로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며, 그마저도 60에서 70년도에 설비된 하수도기 때문에 복구조차 더딘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태풍이 열도의 재앙을 몰고 있다며 공포에 빠졌고,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태풍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상처가 낫지도 않은 가운데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장마전선과 비슷한 선상 강수대가 생기면서 9월 28일 새벽에 많은 비가 뿌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마트에서 생필품과 식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계속된 폭우에 우려한 일본 시민들이 닥치는 대로 구매하는 사태까지 나타나자 한국산은 구매하지도 않겠다던 일본인들마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가면서 큰 피해를 모면한 경우가 많긴 합니다. 9월 8일 일본 나가노현의 도로에서는 슈퍼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으며, 빗물이 역류해 맨홀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폭우 탓에 차창 밖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만약 흰남노가 정통으로 통과했다면 얼마나 더 큰 피해가 있었을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열도가 대신해서 태풍을 맞아줬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오락가락 경로를 바꾼 반전 태풍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엔 2018년 7월에 있었던 태풍 종다리입니다. 당시 유례없는 태풍 때문에 태풍 매미보다 강할 위력일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이 같은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며 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상청조차 태풍의 진로가 한반도를 치우치게 되어 열도는 간접적인 영향권만 속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상청이 대놓고 타국에 더 피해를 주게 되어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의 진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김칫국을 시원하게 마시던 일본은 패닉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종다리는 일본에서 한반도로 북진하는 듯 보였지만 제자리서 한 바퀴 돌아 중국으로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과 중국은 종다리에 의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야 만 사실입니다. 현재 기상이변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오키나와는 8월부터 9월의 강수량이 2100mm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인 1268mm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 중 특히 지질학자들은 계속된 폭우가 열도를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현재 태평양 앞바다에서는 해수온이 기괴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월 말까지 태풍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슈퍼태풍이 발생해 열도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과거 한반도에 엄청난 재산 손실을 입혔던 태풍 매미보다 심각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한국까지의 거리는 926km로 매우 가까운 거리여서 일본이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많은 비를 뿌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던 태풍은 2개이고 반대로 일본은 우리의 2배인 4개이며 한일전은 무조건 이기는 게 맞지만 태풍까지 이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센 일본인들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헛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일본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변국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사무라이 정신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조차 한반도가 무서워서 비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태풍이 들이닥칠 가능성이 큰 만큼 흰남노처럼 남해안이 물에 잠기는 사태가 없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